안녕하세요. 저는 아마존 웹서비스 프로토타이핑 엔지니어 강민재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한 시계열 예측 모델 개발 및 MLOps 구성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계열 예측이 어떤 것이고 왜 필요한지, AWS에서 시계열 예측 모델을 만들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세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 시계열 예측 모델이 왜 필요한 것인지,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AWS의 AI/ML 플랫폼인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시계열 예측 모델 개발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예측 모델을 위한 MLOps 파이프라인 구축 시 활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들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MLOps 파이프라인 구축 방법 중 하나인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실제 구축된 파이프라인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예측 모델이 왜 필요한 걸까요? 시계열 예측 모델을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시계열 예측은 과거의 트렌드로부터 미래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상품 수요를 조사해서 미래의 수요를 예측한다거나 과거의 비즈니스 경험으로부터 미래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리소스를 미리 예측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시계열 예측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은 시계열 예측의 한 예시를 나타낸 것인데요. 주황색 막대 그래프가 과거 수요, 흰색 막대 그래프가 예측 구간의 실제 수요, 그리고 빨간색 선 그래프가 예측 수요입니다. 이때 예측의 오차로 인해서 예측 구간의 실제 수요와 예측 수요 간의 차이가 생겼는데요. 이 오차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A로 표시되어 있는 과소 예측의 경우와 B로 표시된 과다 예측입니다. A의 경우처럼 과소 예측을 하게 되면 실제 수요보다 수요를 적게 예측하게 돼서 그만큼 비즈니스 기회에 손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반대로 B처럼 과다 예측을 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수요를 과하게 예측하게 돼서 비즈니스 리소스가 낭비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계열 예측을 하게 될 때 이러한 과소 예측이나 과다 예측으로 인한 오차를 줄여야지만 비즈니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계열 예측의 방법으로 사람이 직접 수기로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간단한 수학 공식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방법들은 오차도 크고 복잡한 예측 문제에는 적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최근에는 시계열 예측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머신러닝 모델을 도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시계열 예측 모델을 비즈니스에 적용 중인 사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정교한 시계열 예측 모델은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을 텐데요. 가장 대표적인 건 제조나 유통 분야입니다. 상품 수요를 미리 예측해서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면 재고가 부족하거나 남게 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콜센터나 각종 서비스업에서 시간대별 필요 인력 수요를 예측해서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면 고객들의 대기 시간을 줄여서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생산 설비 같은 인프라 구축 시에 그 수요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면 적정 수준의 필요 리소스를 확보할 수 있고 리소스 과투자나 부족 현상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계획 수립 시에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재무지표를 예측해서 현금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아마존닷컴에서도 오래전부터 시계열 예측을 비즈니스에 활용해 오고 있는데요. 아마존닷컴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시계열 예측 기술을 활용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의 시계열 예측 도입 과정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통계 기반의 방법을 이용해서 아주 단순한 트렌드만 예측을 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중적인 상품들을 한정으로 수요 예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큰 카테고리로 여러 상품들을 묶어서 그 합산 수요를 예측하는 형태로 시계열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수요 예측이 가능하긴 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제약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2000년대 중반 머신러닝 기술에 투자하면서 보다 복잡하고 넓은 범위의 수요 예측이 가능해진 시기인데요. 이때부터 각 상품의 지역별 수요 예측으로 문제를 세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경부터 딥러닝 기술을 도입하면서 판매 히스토리가 없는 신제품의 수요 예측이나 외부 이벤트, 프로모션 여부 같은 것들을 반영할 수 있게 됐고 그 이외에도 서로 다른 상품 간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예측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초기 단계에서는 아주 단순하고 제약이 많은 형태로만 시계열 예측이 가능했지만 그것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실제 비즈니스 상에서의 복잡하고 어려운 조건들까지
반영해서 예측할 수 있는 형태로 아마존닷컴의 시계열 예측 기술이 발전해 왔습니다. 이제 AWS의 AI/ML 플랫폼인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시계열 예측 모델을 개발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 옵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각 옵션별 특징들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세이지메이커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미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존 세이지메이커는 AWS의 AI/ML 플랫폼이고 AWS 환경에서 AI/ML 관련된 워크로드를 구축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입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세이지메이커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여서 모델 개발 과정부터 모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까지 전 과정을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 시계열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서 첫 번째 옵션으로 고려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알고리즘입니다.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알고리즘은 세이지메이커의 기본 내장된 알고리즘들로 세이지메이커에 완전 최적화되어 있어서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모델을 작성하고 학습, 배포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개발 초기 단계에 빠르게 결과를 보기에 좋은 옵션입니다. 다양한 머신러닝 태스크를 위해서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알고리즘으로 10가지 이상의 알고리즘이 제공되는데요. 이 중에서 시계열 예측에는 RNN 기반의 딥AR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딥AR 이외에도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알고리즘 중 XGBoost도 종종 시계열 예측 모델에 활용되기 때문에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알고리즘으로 모델을 개발하게 되면 짧은 코드로 빠르게 모델을 구축하실 수 있지만 반대로 로우 레벨 커스터마이즈는 어렵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만약 알고리즘을 로우 레벨로 커스터마이즈 해야 할 경우 세이지메이커에서 외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모델을 개발하시면 되는데요. 세이지메이커에서는 다커 컨테이너 기반으로 커스텀 알고리즘이나 코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하시면 원하는 수준으로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합니다. 시계열 예측에 많이 활용되는 외부 알고리즘으로는 글로온TS가 대표적인데요. 글로온TS는 시계열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아파치 MXNet 기반의 머신러닝 툴킷입니다. 글로온TS는 딥AR, 프로펫, LSTM 같은 기존의 유명 알고리즘부터 NBITS, TFT 같은 최신 알고리즘들까지 다양한 시계열 특화 알고리즘을 빌트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MXNet과 글로온의 관계를 텐서플로우와 케라스의 관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케라스 모델 주처럼 시계열 예측에 쓰이는 알고리즘이나 기능들을 따로 빼서 묶어놓은 것이 글로온TS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로온TS를 이용해서 시계열 모델을 구축하게 되면 세이지메이커와의 높은 호환성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시계열 예측 모델 개발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온TS 빌트인 알고리즘들을 사용하는 대신에 직접 스크래치에서부터 모델을 설계하거나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다른 프레임워크 기반의 모델들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는 컨테이너 기반으로 어떤 외부 알고리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계열 예측 모델을 구축을 시작을 하실 때 먼저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알고리즘부터 시작을 해보시고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즈를 원한다 라는 생각이 드는 고객분들께서는 글로온TS를 시작으로 기타 알고리즘들로 확장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앞에서는 이제 알고리즘 옵션들을 확인을 했고요. 이제부터는 AWS 환경에서 시계열 예측 모델을 위한 MLOps 파이프라인 구축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각 옵션의 특징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예측 모델을 위한 MLOps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옵션으로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은 AWS의 CI/CD 서비스들과 세이지메이커 워크플로우를 통합해서 완전 자동화된 MLOps 구축이 가능하게 해주는 세이지메이커의 기능입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를 이용해서 모델을 개발할 때와 유사한 방식으로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MLOps나 DevOps 개념이 익숙치 않은 데이터 과학자도 기존의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모델을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이용하면 데이터 전처리, 학습과 같은 모델 구축의 필수적인 프로세스 외에도 모니터링, 승인, 배포 같은 CI/CD를 위해 필요한 프로세스들까지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구축된 MLOps 파이프라인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UI를 통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드로 작성한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다이어그램으로 출력해주고 실행 단계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줍니다. 이때 각 실행 단계를 클릭하시면 입출력 정보, 실행 로그, 그리고 매트릭 같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UI에서 과거 실행 이력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기능은 뒤에 데모에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이지메이커에서는 학습된 모델의 버전 관리를 위해서 모델 레지스트리라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과 모델 레지스트리를 연동하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학습된 모델들을 효율적으로 추적,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서 팀원들과 공유하거나 서비스를 위해서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서 MLOps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한 첫 번째 옵션으로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소개해드렸고요. 두 번째 옵션으로는 AWS 스텝 펑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WS 스텝 펑션은 AWS 서비스들을 연결해서 순차적인 워크플로우를 구성할 수 있는 서버리스 서비스로 데이터 프로세싱, MLOps, 마이크로 서비스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여러가지 워크로드에 활용됩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 나오기 전에는 AWS 환경에서 MLOps 파이프라인 구성을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던 서비스로 우측에 보시는 다이어그램처럼 MLOps 파이프라인 로직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스텝 펑션을 이용한 MLOps 구축 시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텝 펑션을 이용하면 어떤 AWS 서비스들 간에도 유기적인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이지메이커 워크플로우 이외에도 다른 서비스들까지 MLOps 파이프라인에 쉽게 연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프라인 실행 도중에 이메일로 어떤 알림 같은 것들을 발송하는 단계를 추가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스텝 펑션을 이용한 MLOps 파이프라인 중간에 AWS의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인 SNS를 이용해서 이메일을 발송하는 단계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스텝 펑션을 이용해서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했을 때에는 파이프라인을 좀 더 유연하고 복잡한 형태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 대신 스텝 펑션 데이터 사이언스 파이썬 SDK를 이용해서 워크플로우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모델 구축 시에 작성한 코드와 MLOps 파이프라인 구성을 위해서 작성한 코드 간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스텝 펑션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시간 실행 상태 추적, 실행 이력, 로그 관리 같은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대신에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UI가 아닌 스텝 펑션 콘솔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스텝 펑션의 빌트인 기능들을 이용해서 세이지메이커 이외의 서비스들까지 한 곳에서 통제하고 모니터링 하기가 굉장히 수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스텝 펑션은 페이퍼 유즈 과금이 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마지막으로 AWS CDK, 테라폼 같은 IAC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어서 세이지메이커 사용 경험보다는 데브옵스 경험이 익숙한 개발자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MLOps 파이프라인을 위한 선택지로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그 두 가지 옵션의 장단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자 익숙한 환경이나 팀 구성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 사용에 익숙한 데이터 과학자들로 구성된 팀이라면 앞에서 소개해드린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써서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시기가 수월하실 거고요. 반대로 IAC나 여러가지 AWS 서비스 사용에 능숙한 DevOps 엔지니어들이 주축인 팀이라면 스텝 펑션을 써서 MLOps 파이프라인을 빠르고 유연하게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이지메이커를 이용해서 시계열 예측 모델을 구성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MLOps 파이프라인 구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앞에서 소개해드린 옵션 중에서 한 가지씩을 선택해서 직접 구성한 MLOps 파이프라인 예제를 소개해드리고 데모를 통해서 구동 방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MLOps 파이프라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MLOps 파이프라인은 데이터가 들어오면 모델 개발 과정에서 정의된 전처리, 재학습, 평가, 배포 이런 과정들이 자동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모두 수행된 이후에는 모델이 배포되면서 필요한 리소스들을 할당받게 되고 실시간 추론 요청을 위해서 대기하고 있게 됩니다. 반면에 시계열 예측 모델은 시계열 데이터 특성상 앞서 살펴본 파이프라인 구조와 다른 형태로 구성되어야 하는데요. 시계열 데이터는 타임스탬프의 프리퀀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시계열의 데이터가 월별 수요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타임스탬프의 프리퀀시가 월이 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는 시점은 가장 최근 타임스탬프로부터 한 달 뒤가 됩니다. 따라서 최신 데이터로 학습이나 추론을 했다면 다음 달 데이터가 생성되기 전까지는 학습이나 추론의 결과가 계속 동일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의의 시점에 추론이나 학습을 할 필요 없이 데이터 프리퀀시에 맞춰서 최대 한 번만 재학습이나 추론을 하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만약 일별 데이터라면 하루에 한 번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될 것이기 때문에 재학습이나 추론은 하루에 최대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계열 예측 모델의 MLOps 파이프라인은 학습 이후에 모델이 실시간 추론을 위해서 리소스를 가지고 대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비즈니스 시나리오상 추론 시에 임의의 인풋에 대한 추론을 하는 대신에
정해진 시계열 전체에 대한 추론 결과가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비전 모델은 어떤 인풋 이미지가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때그때 주어지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추론 결과를 리턴하면 됩니다. 그러나 수요 예측 모델이라면 전체 상품 리스트에 대한 추론 결과를 모두 리턴해야 할 것이므로 배치 인퍼런스 형태로 추론 단계를 수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재학습이나 추론을 데이터 주기에 맞춰서 수행해야 한다는 점과 추론을 배치 인퍼런스 형태로 수행하면 된다는 점 두 가지가 앞서 살펴본 일반적인 MLOps 파이프라인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본다면 추론의 경우에는 매월과 같이 짧은 텀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재학습의 경우에는 분기 혹은 6개월 같이 긴 텀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에 파이프라인을 둘로 분리해서 구성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들을 반영해서 시계열 모델의 MLOps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쪽의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은 모델 재학습을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학습 후 결과를 저장하면서 종료됩니다. 아래쪽 디플로이 앤 인퍼 파이프라인은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에 의해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추론 결과를 뽑아내는 파이프라인인데요. 먼저 저장된 모델을 로드해서 리소스를 할당해주고 배치 인퍼런스를 수행하고 그 이후에는 리소스들을 모두 반납하면서 추론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고 종료됩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둘로 분리해서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은 상대적으로 긴 텀으로, 디플로이 앤 인퍼 파이프라인은 상대적으로 짧은 텀으로 구동해 주시면 시계열 모델을 위한 MLOps 파이프라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본 하이레벨 아키텍처를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AWS 상에서 구성해 본다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인데요. 데이터 소스에서 추출한 학습 데이터를 S3 버킷에 업로드해주면 람다 펑션이 트리거되면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실행시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은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코드가 저장된 코드 커밋 레포로부터 소스를 클론받아 코드 빌드를 이용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실행까지 해줍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 실행되면 앞서 하이레벨 아키텍처에서 정의했던 흐름대로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 잡과 트레이닝 잡을 이용해서 전처리, 학습, 평가, 결과 저장의 과정이 수행됩니다. 최종적으로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의 구동이 완료되면 세이지메이커 모델 레지스트리에 모델이 저장되게 됩니다. 다음은 디플로이 앤 인퍼 파이프라인인데요. 앞서 살펴본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과 전체적인 동작 방식은 비슷합니다. 대신에 차이점은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 내에서 수행되는 단계들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데이터 소스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S3 버킷에 업로드해주면 람다 펑션이 트리거되면서 코드 파이프라인을 실행해주는 구조는 동일합니다. 먼저 학습 후 저장된 모델을 가지고 추론을 수행하려면 세이지메이커 모델을 생성해야 됩니다. 따라서 모델 레지스트리에서 모델 정보를 읽어들여 세이지메이커 모델을 생성해줍니다. 그 이후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 잡과 트랜스폼 잡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전처리, 배치 인퍼런스, 후처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S3 버킷에 예측값들을 저장합니다. 앞선 하이레벨 아키텍처에서는 예측값들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으로 설명드렸지만 실제 데모에서는 데이터베이스 대신 S3 버킷에 최종 예측값들을 파일로 저장하는 것으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앞에서 보신 아키텍처를 구현한 결과물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동작 방식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데모를 위해 샘플 데이터로 UCI Electricity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데이터셋에는 370가구의 전력 사용량이 15분 단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셋에 있는 8개월간의 데이터로 학습 후에 미래 7일간 2시간 단위의 전력 사용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옵션들 중 알고리즘으로는 세이지메이커 빌트인 딥 AR을, MLOps 파이프라인을 위한 서비스로는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파이프라인 코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이용해 MLOps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되면 세이지메이커 모델 개발에 사용했던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를 통해 파이프라인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코드도 모델 개발에서 작성한 파이썬 코드와 비슷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얼마나 비슷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이프라인 코드는 세이지메이커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타임시리즈 example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생성했고 그 아래에는 2개의 코드 레포지토리가 존재합니다. 각각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과 디플로이 앤 인퍼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먼저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코드에는 전체 파이프라인의 구조가 정의되어 있는데요. 먼저 S3 버킷으로 들어온 데이터를 전처리하기 위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전처리는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 잡을 이용해 수행하게 되고 이때 실행되는 스크립트는 별도의 파일에 정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sklearn 프로세서를 이용하고 있고 전처리 로직은 preprocess.py라는 곳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네, 전처리 단계에서 실행되는 스크립트에는 모델 개발에서 사용했던 전처리 로직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학습 단계인데요. 기존에 세이지메이커 파이썬 SDK를 사용해서 모델 개발을 하셨다면 이 코드가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학습을 위해서 에스티메이터를 생성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이 기존의 모델 개발에서 사용했던 클래스 및 API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빌트인 DBAR을 알고리즘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DBAR 이미지를 에스티메이터 이미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학습 단계를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계는 평가 단계인데요. 모델의 학습이 완료되고 나면 이밸류에이션 셋에서 한번 추론을 해보고 그 이밸류에이션 셋에 대한 퍼포먼스를 개선해보는 단계입니다. 이때 평가하는 로직은 파이썬 스크립트 형태로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처리와 동일하게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 잡을 이용해 수행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모델 레지스트리에 모델을 등록하는 단계와 조건에 따른 분기 단계를 정의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계산한 평가 매트릭이 0.3 이하가 될 때만 학습된 모델을 등록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도록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체 워크플로우 상에 조건이나 분기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은 학습 후 결과를 저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파이프라인 클래스를 생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서 정의했던 전처리, 학습, 평가, 분기 단계가 넘겨지고 있고 파이프라인 인스턴스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이프라인 코드입니다. 다음으로는 인퍼 앤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구조는 앞서 살펴본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과 비슷한데요. 인퍼 앤 디플로이 파이프라인의 역할은 저장된 모델을 불러들여서 배치 인퍼런스 한 뒤에 추론 결과를 저장하면서 끝난다는 점만 다릅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순서대로 저장된 모델을 불러들이고 세이지메이커 모델을 생성하는 단계, 그리고 전처리, 그리고 배치 추론, 후처리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과 비슷하게 전처리, 후처리 단계에서는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 잡을 이용하고 배치 추론에는 세이지메이커 트랜스폼 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트랜스폼 잡을 이용해서 트랜스폼 스텝을 정의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네, 이제 코드를 살펴봤으니 실제로 파이프라인이 구동되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입니다. 앞에서 데모 시나리오상으로 S3 버킷에 데이터셋이 업로드되면 전체 파이프라인이 구동되는 것으로 정의했었는데요. 네, 여기를 보시면 특정 버킷의 특정 키로 오브젝트가 생성이 되면 이 람다 펑션이 실행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시면 람다 함수의 본체 안에서는 특정 코드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도록 코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파일을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네, 업로드가 완료됐고요. 코드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보면 파이프라인이 실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 코드를 클론한 뒤에 실행시키면서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생성하고 실행까지 시켜줍니다. 그래서 로그를 보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이 실행된 게 확인이 되는데요.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로 이동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에서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보면 현재 실행 중인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해 보면 아까 우리가 코드상에서 정의했던 순서대로 파이프라인 구조가 출력이 되고 현재 어떤 단계를 실행 중인지도 보입니다. 이때 각 단계를 클릭해 보시면 실행 로그, 입출력 정보 같은 디테일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파이프라인 구동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파이프라인 구동이 모두 끝났는데요. 모든 단계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의 실행 이력은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각 단계별 상세 정보까지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UI에서 언제든지 다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각 단계에서 생성된 세이지메이커 프로세싱 잡, 트레이닝 잡에 대한 정보는 세이지메이커 콘솔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을 클릭을 해보시면 트레이닝 잡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이 나오고요.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의 최종 출력물은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학습된 모델이 잘 저장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하기 위해서 레지스트리를 띄워보면 방금 학습된 모델이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모델을 추론 단계에서 쓸 수 있도록 승인을 해주겠습니다. 승인이 완료되어서 방금 학습된 모델을 추론해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과 마찬가지로 디플로이 앤 인포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작 방식도 모델 빌드 파이프라인과 동일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파일을 업로드해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코드 파이프라인이 실행되었고 로그를 확인해 보면 세이지메이커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파이프라인 구조나 실시간 실행 상태가 보입니다. 이제 파이프라인 구동이 완료될 때까지 대기해 보겠습니다. 구동이 완료됐고요. 마찬가지로 이력과 상세 정보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UI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각 단계에서 생성된 프로세싱 잡과 트랜스폼 잡에 대한 정보가 기존 세이지메이커 콘솔에서 확인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배치 트랜스폼 잡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플로이 앤 인포 파이프라인의 최종 출력물은 전력 사용치의 예측값들일 텐데요. 예측값들이 저장된 버킷에서 파일을 다운받아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측값들이 잘 생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데모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AI/ML 리소스 허브를 방문하시면 더욱 다양한 가이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내년에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본 세션이 끝난 뒤에 설문조사 참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